내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놔요. 아, 그래도 돼요? 저희는 시민선관위 회원들입니다. 저는 그 대표를 맡고 있는 현종화라고 하고요. 저는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동구 위원장 이나영입니다. 언제 위원장 됐어요? 위원장이요? 뭐예요? 왜 대표는 모르니? 나 모른다니까. 나 몰라. 오늘 이 촬영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인천 지역도 그렇고 그 선거 감시를 한 지가 지금 지난 총선 때부터인가? 그쵸. 그러면 4년이잖아요, 4년. 그 조직위원장님도 그때 활동했었어요?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가서 응원해주고 잠시 같이 이제 지킴이 활동하고 그런 것만 했죠. 많이 도움되죠. 남동구 위원장님은? 저는 총선 때도 했고 대선 때도 했고 지선 때도 했어가지고 네 20대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짬밥이 제일 많네. 여기서는 짬밥이 왕입니다. 왕인데 잘 모릅니다. 짬밥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군사문화 이거 라떼는 안 좋아합니다. 라떼는 안 좋아합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총선 4월 10일. 사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기존에 시민의 눈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니네들은 무슨 시민선관위라고 만들어가지고 왜 또 그런 걸 만들었니?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그 시민의 눈에 대한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그 틀로 하는 것보다 단체를 설립하고 심지어는 그 정식 등록을 해서 고유번호까지 나왔습니다. 단체 등록을 해서 가장 시급한 게 좋아? 좋아? 만약 좋아. 단체가 막 있으니까 막 좋아요? 아니 그렇죠. 그거보다 홍보를 해야죠. 아니 단체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거 밖에 나가서 홍보전을 할 수가 있나, 회원가입을 받을 수가 있나,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현재 선거 과정이라든가, 지금 선거 관리가 중앙선관위나 지방선관위, 이쪽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 국민들이 거의 몰라요. 그나마, 우리들이 활동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딴 거는 필요 없고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서 남동구에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렇죠. 예. 네, 그 남동구에서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좀 해줘요. 2018년 6월 13일 날 열렸던 투표가 됐었던 그 선거의 개표 때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줄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상황 집계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뭔지 몰라. 그렇죠. 몰라. 맞아요.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당시 남동구 지자체 선거 개표 과정에 참관을 했던 분이에요. 두 분이. 저희는 좀 많은 조직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의 전원이 개표를 하는 초기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개표가 종료됐습니다라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거의 직전까지 다 듣고 아침에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나왔으니까 한 6시? 6시, 7시쯤 됐을 겁니다. 투표를 하는 과정이나 그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이나 개표를 하는 과정이나 개표 후의 집계 과정 그리고 집계가 확정된 이 데이터의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엉망인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는 눈을 봤거든요. 남동구에서 처음에 개표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때는 제가 이제 책임자였으니까 그 당시에 남동구 위원장님이죠. 네네. 갑자기 지금 대표님 지금 몇만 표가 없어요라고 그때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 정도가 없었죠. 몇만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있다가 제가 남동구로 갔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남동구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서구에서 몇천 표가 없어요. 거기 또 몇천 표가 없어? 그래 또 서구로 날아갔다가 거기도 이제 날 세고서 남동구 상황 어느 정도 정리되고 서구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해 뜨더라고. 남동구에서는 당시에 럭비 구장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개수기나 뭐 투표 분류기가 22대인가가 돌아갔어요. 22대가 돌아가는데 남동구 안에 있는 모든 선거를 치렀던 데에서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 투표를 많이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투표 용지는 그 안이 보이는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서 와요. 담겨서 오면 이제 그게 뭐 한 박스가 될 수도 있고 두 박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박스는 두 박스가 뭐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위에 맨 위에 박스 위에 총 투표 현황지 그리고 개표지 개표해서 숫자하고 이게 딱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그 투표함이 들어오면 다 부어요. 아까 이제 계한부에서 넘어온 2개의 박스 중에 그 투표소 분류기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2박스 중에 한 박스만 그 개표표에 기록된 새로 넘어버리고 한 박스가 아예 밑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나눌 때 파란색 통으로 해서 나중에 정리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2박스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한 박스만 옮기고 다음 과정에 한 박스만 옮기고 한 박스는 미처 못 옮긴 거죠. 미처 못 옮겼다기보다는 그 개표하는 그 사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만 들고 간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아무도 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류기하고 뭐하고 다 지나와가지고 위원회에 도장까지 찍혀서 개표 현황판 붙을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밖에 있었던 저희 같이 그런 개표를 감시하는 그 분이 개표 상황표를 일일이 찍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저희가 안쪽으로 연락을 줘서 당시에 안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고 선거 개표 자체가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찾아서 다시 처음부터 그걸 다시 돌리기로 하고 그때 이제 잊어먹었다라고 없어졌다라고 제가 전화를 드리고 그거를 올스톱 시키고 이렇게 돌렸죠. 근데 그때 그거 말고 그 바로 옆에도 똑같은 상황이 한 군데가 또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총합해가지고 한 10,000표가 그런 상황이었죠. 다시 다 찾았어요. 근데. 그 함은 개표 상황표가 붙을 때까지 거기 계속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아무도 그 숫자가 이상하다는 거를 개표 사무원이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분들이라고 오신 분들도 도장 찍으면서도 몰라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 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표는 찾았어요. 표는 다 찾아가지고 이제 못 찾은 표는 없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 이제 종료가 이제 그 개표가 끝났는데 숫자가 안 맞았다며. 총체적으로 부실한 거는 뭐 저도 이제 봐서 좀 많이는 알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최종 집계를 하면 투표를 한 사람하고 개표를 한 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야 되죠. 네,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남동구에서는 그 안 맞는 게 몇 표나 되죠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보면 안 맞는다고 하면은 미분류표로 빠졌다라고 하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2개 안 맞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100개씩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끝까지 맨 마지막까지 확인해서 다 확인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상황표에 붙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100표, 뭐 50표,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당히 많아요. 무슨 동
네, 네, 무슨 동별로, 동까지 네, 가서. 동별로 그쵸. 무슨 동은 뭐 1동은 뭐 예. 50표가 모자라고 그렇죠. 2동은 100표가 모자라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동구에서 그러면 집계가 안 되고 사라진 표가 몇 표냐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는 저희가 끝까지 매번 보고 다르니까. 사라졌다라고 확인을 했으면 그게 몇 표가 사라졌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개표가 거의 98%? 99, 80%, 97%까지 끝까지 보고 왔는데 네, 그때 당시까지. 그때 당시까지 미분류하고 미확인 표가 그때 당시에도 한 500표 이상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이 중앙선관위라는 데가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정치인들을 못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정치에 야망이 있어. 내가 지자체라도 나갈 거야. 내가 구청장이라도 나갈 거야. 그러면 선관위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적 욕망이 있어가지고 선관위 나갈 거야. 근데 만약에 중앙선관위한테 딱 찍혔어. 그래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굳이 다루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마크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지적할 수 있는 시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말 못하는 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자체가 지금 대부분 그 법조계 사람들하고 언론계 분들이 다 위원과 위원장님을 다 맡고 계세요. 뭐 그 부분이 나쁘다라고만 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지역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들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대하거나 들어가는 방법 자체를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근데 그 부분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 시스템이 확 바뀌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시면 계속 그 좀 파행적인 선거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건드릴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건드릴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 있냐면 광역지자체 구별까지 그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쪽하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시민 참여하는 부분들을 해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자들이 막 선거에 관련 룰이나 이런 거 국회에서 만들어도 그 세부적인 룰 자체를 만드는 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가더라도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관리 책임자가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직권으로 다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데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중요한 투표 때문에 그런 건의를 준 건데 그 건의가 선거를 하는데 좀 집중해서 쓰였으면 좋겠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전문성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